선발 9연승에 도전 중인 하나 이글스. 그러나 믿었던 괴물 류현진이 흔들리며 결국 패전 위기 속에 마운드를 내려왔다. 류현진은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정규 시즌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선발로 나서 6이닝 동안 7피안타, 1피 홈런, 1볼넷 7탈 3진 4실점을 기록하고 교체됐다. 선발 8연승으로 질주 중이던 한화의 선발진이었다. 13일 대전 키움전 문동주를 시작으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 폰세 와이스가 연달아 선발승을 거두며 8연승을 쌓았다. 전날 와이스가 6이닝 2실점 호투로 구단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류현진이 이를 9연승으로 이어갈지 주목됐다. 1회 류현진은 황성빈을 2루 땅볼, 윤동희와 고승민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깔끔하게 3자범퇴로 막았다. 2회 초 타선이 무사말로 찬스를 만든 후 심우준의 3루 내야 안타와 안치홍의 2타점 적시타로 3영 리드를 안겼다. 2회 레이에스를 3루 땅볼, 나승엽을 삼진 처리하며 야웃을 손쉽게 만든 류현진은 전준우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유강남을 삼진으로 잡고 리드를 지켰다. 3회 역시 손호영을 좌익 등공, 전민재를 유격수 땅볼, 황성빈을 삼진으로 막아 안정감을 이어갔다. 하지만 4회 말 윤동희에게 초구 142km 패스트볼을 던지다 좌월 솔로 홈런을 맞았다. 시즌 4번째 피홈런으로 실투였다. 이어 고승민에게 유격 내야 안타를 내줬지만 네이에스를 유격 땅볼 병살로 처리했고 나승엽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으로 막았다. 5회 전준우를 유격 땅볼로 처리한 류현진은 유강남에게 9구 승부 끝에 우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손호영을 삼진, 전민재를 2루 땅볼로 잡으며 승리 요건을 채웠다. 하지만 6회 흔들리며 경기는 요동쳤다. 황성빈과 윤동희에게 연속 우전 안타를 맞아 무사일 2루에 몰렸고 고승민에게 희생번트를 허용해 1사이 3루가 됐다. 이후 레이에스를 자동고의 사구로 내보내며 1사말루서 나승엽과 맞붙었지만 1루수 옆을 빠지는 2타점 우전 적시타로 3-3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1-4-1, 3루에서 전준우에게 3루간을 뚫는 타구를 맞았지만 유격수 심우준의 호수비로 실점을 하나로 막았다. 그러나 3-4로 역전됐다. 계속된 2사 2루에서 유강남을 중견 뜬공 처리하며 길었던 6회를 마쳤다. 결국 류현진은 단 한 이닝 만에 승리 투수에서 패전 위기에 놓였다. 한화의 선발 9연승 행진도 멈췄다.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화의 9연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7회 말 현재 한화는 3-4로 뒤지고 있다. 고공 조류 대전 첫 경기 무산 위기 류현진 박세웅 선발 대결 성사 여부 주목. 이번 주 가장 이목을 끄는 매치의 첫 경기가 비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국내 대표 에이스의 맞대결이 이뤄질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2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4월 K리그 최고의 흐름을 보이는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주중 3연전 첫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예보가 있어 경기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직구장 역시 비예외는 아니다. 특히 경기 전 시간대인 오후 4에서 5시 사이에는 시간당 10mm의 강우가 예보돼 있다. 롯데는 이날 외국인 투수 찰리 반즈를, 한화는 라이언 와이스를 선발로 내세운다. 하지만 비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면 선발 등판 순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상적인 로테이션 순서대로라면 23일에는 한화의 류현진과 롯데의 박세용이 출격한다. 두 팀 모두 1, 2선발에 해당하는 투수라 감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투수 등판 간격 조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박세용은 이번 시즌 3차례 5일 휴식 후 등판했고 평균 자책점은 2.29였다. 지난 5일 부산 두산전에서는 7일 만에 등판해 무실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지난 3월 25일 화요일 경기를 포함해 한 차례 4일 휴식 후 등판했고 나머지 3경기는 6일 간격으로 나섰다. 성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4일 휴식 후 3월 30일 기아전에서는 6이닝 2실점, 다른 3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시즌 전체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류현진은 6일 이상 휴식 후 나선 1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02, 반면 5일 간격으로 나선 13경기에서는 2.21을 기록했다. 박세웅도 6일 이상 간격 시 평균 자책점 5.80, 9경기 45이닝 29자책점으로 좋지 않았다. 반면 와이스는 2024 시즌 6일 이상 쉬고 나선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18, 9경기 45과 3분의 1이닝 16자책점, 반즈는 2.56, 7경기 45과 3분의 2이닝 13자책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다. 데이터상 류현진과 박세웅은 23일 등판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KBO의 살아있는 전설 류현진과 롯데의 안경 에이스 후계자 박세웅. 이 둘은 지난해 9월 13일 사직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류현진은 6이닝 1실점, 박세웅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 2자책점을 기록했다. 하나 타선에 약했던 박세웅은 올 시즌 초반 개인 최다 실점 10점 2024년 5월 28일을 기록했으나 이후 두 차례 등판 8월 27일, 9월 13일에서는 각각 7이닝 1실점, 6과 3분의 2이닝 2자책점으로 안정된 피칭을 선보였다. 류현진이 세 번째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첫 전성기는 하나에 입단한 직후 시작됐다. 2006년 KBO 리그에서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고 골든글러브와 투수 트리플 크라운도 석권했다. 하나에서 7시즌을 뛰며 탈삼진왕에 5번이나 오르기도 했다. 두 번째 전성기는 메이저리그에서 꽃피웠다. 다저스에서 보낸 초반 2년과 2019년이 특히 빛났으며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의 첫 시즌도 인상 깊었다. 2023 시즌 종료 후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은 2024 시즌 초반 ABS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으나 이제는 완벽히 적응의 제일 제2 전성기 못지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5번 선발 등판한 그는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2.54를 기록 중이다. 상대를 압도하진 않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특유의 정교한 제구로 팀 마운드를 든든히 지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현진이 다시 MLB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나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뒤 옵트아웃 조항을 이용해 메이저리그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다. 류현진은 하나와 8년 계약을 맺었고 중도 옵트아웃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옵트아웃은 셀러리캡 조율 차원에서 넣은 조항이라는 말도 있다. 이적이 아닌 계약 구조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저스틴 벌랜더와 맥스 슈어저가 40대에도 뛰는 만큼 올해 38세인 류현진 역시 이론상으로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하나가 예상을 깨고 조기 우승에 성공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고려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류현진의 선택에 달렸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는 올해 5강을 넘어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강한 전력을 갖췄다. 시즌 초반 타선 침묵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타격이 살아나며 2위까지 올라섰다.